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독도를 지킨 한 명의 인물에 대해 소개시켜드릴 부산국제고등학교 차민경입니다. 여러분들은 독도에 대해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푸른 파도가 넘실거리는 아름다운 풍경 가운데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독도를 담은 사진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어린 시절 열심히 따라 불렀던 독도 노래가 떠오르시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역사 시간과 사회 시간에 배웠던 독도의 역사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뒷받침해주는 여러가지 사료들이 떠오르시나요? 이것과 같이 여러분들은 독도에 대해 생각하면 많은 것들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것은 독도를 지킨 한 명의 인물입니다. 독도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인물들은 정말 많고 모두 존경스러운 분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인물은 바로 부산 출신의 조선 어부이자 독도를 지킨 민간 외교사로 불리는 안용복입니다. 제가 안용복을 소개시켜드리면서 독도를 지킨 인물이자 민간 외교사로 불리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제 설명을 다 듣고 나시면 왜 그가 이런 별명을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에 대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안용복이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소개를 시켜드려야겠죠? 그는 조선시대 부산에서 태어난 어부였습니다. 그가 태어난 연도를 정확하게 확정시킬 수는 없지만 그의 호패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그는 1658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과거 임진왜란 발생 이후 군사 확보책으로 천인에게도 군역을 부과함으로써 생겨난 양인과 청인이 혼성부대인 능로군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적어도 평민 이하의 신분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가 태어나서 살던 장소는 현재의 부산시 자천동 부근인데요. 이 장소는 외관, 즉 일본인의 입국과 일본과의 교역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장소의 근처였기 때문에 그는 외관에 자주 드나들며 일본어를 익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총 2차례에 걸쳐 일본에 가서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였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가 일본으로 향해서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까지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일본으로 향하게 된 것은 1693년의 사건을 계기로 합니다. 1693년 숙종 19년 3월 안용복은 40명의 어부들과 함께 울릉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2차례의 난을 거친 후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안용복과 어부들은 울릉도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울릉도에 도착한 그가 본 것은 당시 일본 막부의 허락을 받았다는 근거로 어업활동을 하던 일본의 어민들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영토인 울릉도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일본인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고 일본인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항의를 하게 됩니다. 이후 일본 어부들에 의해서 그는 동료 박어둔과 함께 납치되어 일본으로 향하게 됩니다. 일본으로 향한 그는 일본의 호키슈 태수를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는 호키슈 태수 앞에서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강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의 주장을 들은 호키슈 태수는 그의 이러한 주장을 적어 막부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를 전달받은 막부는 안용복을 나가사키로 이송하여 조선으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하였고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 라는 서계 또한 작성해서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안용복의 행보는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조선과 일본의 팽팽한 논의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에도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도토리번 답변서를 작성하였고 일본 어부들에게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대마도에서의 서계 접수가 미뤄지게 되고 일본의 어부들이 계속해서 울릉도에서의 어업활동을 해나가자 안용복은 다시 한번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는 조선 관리의 복장을 하고 울릉우사 양도 감세관, 즉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하는 관리라고 작칭하면서 일본으로 넘어가 지속된 일본 어부들의 어업활동에 대해 항의합니다. 사실 그의 2차례에 거친 일본으로의 여정은 그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1차 도일 후에
허가 없이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곤장을 100대 맞기도 하였고 2차 도일에서는 외교적인 범죄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독도와 울릉도에 관한 의견을 막부에 전달하는 국가도 하기 힘든 공로를 세웠다는 것을 인정받아 그는 감령을 받을 수 있었고 사형 대신 유배형에 처해집니다. 신분적 한계가 존재했던 조선시대에서 그는 이러한 제한을 받긴 했지만 그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행보를 통해서 오늘날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일본 측의 사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분적 한계가 있던 조선에서 일개 백성으로 독도를 지켜낸 그의 행보를 통해 우리는 개인도 독도를 지키는 민간 외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복에 대한 저희 영상을 시청하신 후 여러분 모두가 독도를 지키는 한 명의 민간 외교사로서 활동할 용기와 책임감을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민간 외교사를 통하여 더 이상 우리가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